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멘탈 관리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자기 마음과 친해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업로드 중인데요. 마음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대부분의 정신질환 치료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초창기 때 업로드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하셔서 필독 재생 목록에 따로 넣어 두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따로 모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인데요. 마음 건강 관리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건강의 상태 파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준으로 상태를 파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정신과는 다른 과랑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과는 피검사도 있고 엑스레이 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가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 나오고 내과적인 문제가 심하면 피검사에서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정신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감으로 찍을까요? 아니겠죠. 정신과 의사들은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잘 봅니다. 그 3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할 때랑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게 변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흔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할까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이 일정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내 상황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안 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리고 생각의 폭도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죠. 흔한 예로 우울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는 자살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치고 시야가 좁아져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전혀 없어 보이고 한쪽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삶을 리셋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이 좁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치는 예를 좀 말씀드리면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저 친구가 나한테 하는 그 말이 평범하게 객관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꼬아서 들립니다. 의심이 가는 방향으로. 저 말은 나를 은근히 비꼬는 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친구도 가족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도 상사도 그 다음에 내가 둘러싸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나의 직장이나 나의 학교나 또는 이 나라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아예 생각이 그냥 멍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멍해진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공부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정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당연히 바뀝니다. 희노애락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 정도가 너무 심하고 바뀌는 기복도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감정의 영향을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오랫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자꾸 떠오르면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날 밤에 이불킥을 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계속 그 감정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감정의 영향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서 공부도 일도 주변 인간관계도 나의 가정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감정 역시도 생각처럼 비슷하게 또 반대로 무감정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도 안 느껴지고 슬픔도 안 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행동이 또 바뀝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 티가 나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좀 알 수가 있어요. 흔한 예로 말투가 좀 바뀝니다. 예민한 말투, 좀 짜증나는 말투로 바뀔 수도 있고요. 우울한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말의 속도도 느려지고 말의 톤도 낮아지고 표정도 당연히 굳어지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는 표정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행동 역시도 평상시에 나의 행동이 아니라 극과 극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굉장히 부산해지고 조급해지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느려지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이 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연하겠죠. 감정적으로 뭔가가 안 좋은 상태일 때는 생각이 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고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면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감정적으로 더 짜증이 나고 더 우울해지면서 점점 서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바뀔 수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모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나의 정신건강 또는 남의 정신건강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상시랑 비슷한지 아니면 평상시랑 다르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 건강 상태가 파악이 되셨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병동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을 아침 일찍 찾아가서 어젯밤에 어떻게 주무셨는지를 꼭 물어봤었어야 됐어요. 대략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잤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꿈은 많이 꿨는지 조금 꿨는지, 깊게 잤는지 얕게 잤는지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교수님한테 보고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시키니까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정신과에서로서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잠입니다. 잠이 정신건강에서 정말 중요하죠. 정신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건강이 악화됐을 때 증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흔한 게 잠의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경우에는 잠이 너무 많아져서 하루에 15시간씩 자거나 아니면 잠이 너무 안 와서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거나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치료받으면서 점점 나아질수록 이런 잠이 점점 안정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저의 레지던트 1년차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잠이라는 게 정신건강 악화의 중요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신건강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환자분들이 이제 회진 때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이렇게 교수님한테 호소를 하면은 그날은 제가 엄청 깨지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잠을 못 자면은 잠을 자게끔 해줬어야 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관련된 약물을 처방해서라도 잠을 어느 정도는 잘 자게 해야지 지금 정신건강의 회복,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진료의 현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우울한 증상이나 불안한 증상이 갑자기 너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 하면은 처음부터 바로 약을 주거나 상담을 하자고 하지 않아요. 우선 잘 들어보는데 최근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을 너무 조금밖에 못 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게 발견되면은 우선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반 이상은 그냥 잠만 잘 잤을 뿐인데도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할 때 요즘에는 우울한 게 어떠세요? 불안한 게 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꼭 안 물어볼 때도 많거든요. 근데 잠에 대해서는 꼭 물어봅니다. 요즘에 잠을 어떻게 주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계속 악화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계속 못 잔다면은 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자게끔 제가 도와드려야지 또 회복이 빨리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잠이 중요할까요? 잠의 중요한 기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몸이 충전되고 기능이 회복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낮 동안에 공부한 것들이나 접한 정보를 기억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는 과정을 자는 동안에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감정 조절의 기능입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 일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선은 밤에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정도로 짜증은 안 나는 것 같고 이렇게 감정 상태가 좀 바뀌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감정을 리셋하는 일을 밤에 자는 동안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이 되다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리셋이 안 되고 그래서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잠을 잘 못 자면은 그
그 인지 기능이 마치 음주운전을 했을 때랑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8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상태일 때는 면허 정지에 해당할 정도, 그리고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상태일 때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형편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똑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중간에 자꾸 깨는 그런 잠을 자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연구 결과가 굳이 아니어도 잠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7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요즘에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너무 공부할 양, 일할 양이 많아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게 되는 게 요즘에 흔하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순환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정말 나도 잘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면위생 치면은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약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신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1번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을 빨리 자려는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을 빨리 자려고 빨리 눕는다고 해서 잠이 빨리 오는 게 아니죠. 반대로 일어나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수면위생 1번에 나오는 게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라예요. 잠이 안 와서 어떤 날 너무 내가 잠이 안 와서 새벽 2, 3시에 잔다. 잠을 조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9시, 10시, 심지어 점심때까지 잔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악순환됩니다. 하루 힘들더라도 아침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요, 내가 밤에 자고자 하는 시간보다 15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밤에 10시에 자고 싶다 하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깜깜한데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햇볕을 쬐어야 돼요. 30분 이상. 왜냐면은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데 작용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관련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멜라토닌 호르몬은 아침에 처음으로 햇볕을 쬐이는 그 시간으로부터 15시간 후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햇볕을 쬐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보통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뭐 700룩스, 800룩스 정도 되는데 이 햇볕을 쬐이는 거는 2000룩스 이상이 되거든요. 그 햇볕을 쬐어야지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됩니다. 수면위생은 굉장히 중요하고 드릴 말씀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법,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잠을 잘 자야겠다, 그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매일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 병동에서 환자분들이 잠을 어떻게 잤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환자분들한테 매일 물어봐야 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인데요. 잠과 마찬가지로 대략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밥을 한 공기 먹었는지, 4분의 3공기 먹었는지, 3분의 2공기 먹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입맛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입맛이 너무 없는데 억지로 먹었는지. 잠과 마찬가지로 식욕의 변화와 식사 패턴의 변화 역시도 많은 정신질환의 중요한 증상이라서 나아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패턴도 극과 극으로 바뀌어서 입맛이 너무 떨어지고 밥을 적게 먹어서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자꾸 폭식을 하게 되고 자주 먹게 돼서 체중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리적인 건강과 식이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한 예로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 중 중요한 게 세로토닌 호르몬의 불균형이고, 음식을 섭취하는 욕구와 관련된 건 역시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식습관 변화라는 게 정신건강 악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예로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한 양을 섭취하는 그런 식사 습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주기적으로 상담할 때 역시 우울하세요? 불안하세요?를 매번 물어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꼭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꼭 확인을 합니다. 잘 먹는지, 요즘 잘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다라는 건 아니죠.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체중 변화는 혹시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수죠. 그런 먹는 습관이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은 그 차이가 아주 커요. 식사 습관이 불규칙적일 때는 몸의 긴장 상태로 이어져요. 자율신경계 과잉 활성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감신경 항진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불규칙적인 신체 상태가 되면 고스란히 감정적인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과 이완 상태가 균형 있게 잘 조절되는 그런 일상이 신체적인, 심리적인 건강 상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긴장 상태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감정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계속 쌓이고 결국에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탈진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게 바로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축 늘어지는 우울 상태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먹는 거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적당한 양을 먹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내가 배고플 때만 먹고 배가 안 고플 때는 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프더라도 적당량을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배가 많이 고프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뭐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역시 원래 먹던 대로 적당량을 먹는 것,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체중 관리에도 중요하고 역시 신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안정 상태, 심리적인 건강 상태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관리법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규칙적인 식사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좀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강관리법 1번 잠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뭔가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정신건강관리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레지던트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때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면은 그때 충격받은 게 있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중증 우울증이어서 마음도 의욕이 없지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주로 누워만 계시거든요. 그때 제 생각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쉬게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게 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은 누워있지 말고 좀 걸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그게 너무 힘들면 최소한 앉아는 있으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또 많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누워만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병상 매트리스의 상체 부분을 직각으로 세워서 억지로라도 앉아있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심리적인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나머지 생각과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치료법을 행동치료라고 해요.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역시 행동치료의 하나였던 거죠. 굳이 뭐 행동치료라고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저조해서 밖에도 나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 이런 날이 있죠. 그런 날에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은 기분이 나아지나요? 보통은 아니죠. 오히려 더 다운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처지지만 어쩔 수 없는 약속이나 일 때문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준비해서 밖에 나가는 경우에 생각보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나갔더니 조금은 의욕이 생기고 오히려 몸도 좀 더 개운해지고 기분도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는 게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잠과 식사 패턴에 변화가 없는지를 본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이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여쭤보면은 원래는 했었는데 요즘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요즘에 못하는 게 심리적인 건강 악화의 그 현상이기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운동을 안 하는 시점부터 점점 기분이 다운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증 위험도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운동을 하는 게 항우울제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요즘에 너무 우울하고 기분이 저조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만 있고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힘든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서 밖에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신과 의사로 지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긴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보셨나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